김재원 아나운서가 최근 아침마당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들 중에는 뉴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 토론을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사람, 예능인보다 더 유머러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세상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지만 이제 아침마당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전하며 아침마당에서 잘리면 뭐하고 먹고 사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재원을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보지만 사실 그는 곧 60세를 맞이합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호텔 내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화재로 인해 그곳에서 일하던 몇몇 누나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원래 불교 신자였지만 그날 이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에도 신앙심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때 어머니는 아파트 창문을 열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소리쳤으며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김재원은 그 모습이 무척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지 약 2년 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담석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추가 검사에서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으셨지만 김재원이 중학교 1학년일 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어린 김재원은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고 많이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시절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반장의 어머니가 부모 모임을 열곤 했습니다. 집에 전화가 오면 상대방이 엄마 계시니? 라고 물었을 때 엄마 안 계세요 라고 답하며 한부모 가정의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그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으며 특히 아침마다 들리던 도마 소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두드리는 도마 소리는 경쾌했지만 아버지의 도마 소리는 서툴고 투박했음에도 어린 김재원에게는 그것이 깊은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의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싸주셨고 김재원은 계란말이가 질려도 아버지의 정성을 알기에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재원이 18세가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여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김재원이 대학을 졸업한 후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고 그 시기에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고 교회에서도 서로 소개팅을 주선해줄 만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재원이 그래도 내가 가장 좋더라 라고 고백한 후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김재원은 해외 유학 중 아내와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고 아내가 미국으로 오자마자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경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시차를 착각한 줄 알고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재원아, 내가 아프다. 내가 한국에 들어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화기가 제대로 놓이지 않았는지 계속 통화 중 신호만 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사촌과 친구들에게 전화해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뒤 즉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신혼이었지만 아버지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와 함께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가 그 사이에 돌아가실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한국으로 오는 10시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이했고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신체의 절반이 마비되어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결국 그는 유학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날부터 아버지의 보호자로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며 걸음마를 가르치는 등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셨던 일을 되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오래갈 것 같자 장인과 장모는 그에게 우리가 자네 아버님을 돌볼 테니 미국으로 돌아가 공부를 마치고 오게 라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쓰러진 그날 밤을 함께 지킨 사람도 장인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지 2달도 안 되어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그분들이 가장 당황했을 법도 했지만 불평 없이 오히려 사위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셨고 그때의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재원은 아버지를 밤낮으로 돌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다른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유일한 즐거움인 TV를 보고 있을 때 손범수 아나운서가 헬리콥터에서 내려 KBS 21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라고 크게 외치는 장면을 보고 무심코 나도 아나운서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과하다고 여겨 잠시 접어두었던 것이죠. 그러다 병실에서 우연히 본 모집 공고에 도전해볼까? 라는 용기가 샘솟아 본격적으로 입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낮에는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가 잠들면 밤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신문 기사를 오려서 그에게 시사 지식을 전달했으며 병실의 TV 채널 선택권도 그에게 모두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의사, 간호사, 보호자, 심지어 환자들의 어머니까지 모여 열심히 공부한 결과 놀랍게도 단 2달 만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8세에 방송사에 뒤늦게 입사했으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의 엔딩 멘트는 실제로 아버지가 병중에도 아들의 방송을 챙겨보는 것을 알고 한 메시지였습니다. 신입사원 연수기간인 3달 동안 그는 병원에서 지내며 병원 간호사방에서 정장을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이후 춘천으로 발령받았을 때도 저녁에 퇴근 후 2시간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1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서울로 다시 발령받은 후에는 5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밤늦게 뉴스가 끝날 때마다 아침에는 아버지를 재활병원으로 모시는 일을 하며 6년간 직장 생활과 간병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즈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김재원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에도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나흘 동안 장례를 치른 뒤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당의 PD가 토요일 방송을 부탁했을 때 김재원은 방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슬픔을 억누르고 토요 노래자랑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간호 생활을 하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6년간의 간호기간 동안 어린 시절에 나누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실 줄 알았더라면 더 일찍 마음을 표현하고 대화를 많이 했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KBS 아나운서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업무의 반복 속에서 매너리즘을 느껴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무급 휴가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는 회사나 외부 지원 없이 진행 중이던 새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퇴직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60대에 쓰는 것보다 40대에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캐나다에서 일식집과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하며 충당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순간마다 행복을 느꼈고 $1 팁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감사했던 것은 아들 친구들 집에 배달을 갔을 때 아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원래는 1년을 계획했지만 2년이 아쉬워 결국 3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아침마당을 진행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캐나다에서 보낸 3년이 충분한 재충전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재원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부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활약했지만 이제 환갑을 앞두고 정년퇴직을 맞아 프로그램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당에서 하차한 후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하나의 나라로 봅니다. 태어나면 아들이라는 나라에 살고
결혼하면 남편이라는 나라에 들어가며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라는 나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였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아서 마치 무언 수행 중인 것 같았어요.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은 유전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소통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빠로서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오늘 별일 없었어? 밥은 먹었어? 같은 몇 가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많이 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반면에 다시 침묵하면 아이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이가 집에서 말을 거의 안 하니까 학교에 가봤어요. 선생님께서 다행히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원래 아침마다 휴대폰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물어보자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우리 아빠가 아침마당의 마지막 방송을 해요. 그 방송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아이 마음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제가 사랑의 리퀘스트를 맡게 되었을 때 저를 선택한 디렉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재원 씨가 방송국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의 리퀘스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유흥을 삼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일종의 구제 활동이며 성직자들이 하는 일과 유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내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나운서가 언변이 좋고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화는 마치 유리공을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잘 받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고 잘 주기 위해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평가하지만 각자 고유의 말하는 스타일이 있으며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에 관한 강의를 할 때 저는 소그림과 통그림을 청중에게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죠. 소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소와 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까 싶지만 그 통이 소의 여물통이 될 때 둘은 불가분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의 마음을 얻으려면 여물통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소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평생 말을 다루는 직업을 성실히 해온 김재원은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아나운서 김재원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